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12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오전장까지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반전을 만들어냈고 6%가 넘는 상승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월 달부터 시작된 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500%가 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거래 대금도 업비트 기준 최상단에 며칠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상승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솔라나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이 사가폰과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밈코인인 봉크코인,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연관성도 함께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당연히 모바일 접근성이 향상이 됐고 탄탄한 스테이킹 자산 규모 덕분에 이 네트워크 활동과 투자도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솔라나의 총 예치액 TVL도 작년 말에 FTS가 파산한 이후로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인 이 봉크코인이 등장한 이후에 최근 대형 거래소들에 연이어서 상장이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것도 솔라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자, 먼저 언급드렸던 이 사가폰의 미국에서의 판매 가격은 대략 550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가폰에서 시행됐던 3천만 봉크의 에어드랍 이벤트가 이 핸드폰의 소매 가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고 때문에 미국에서 이 사가폰이 이 이벤트로 인해서 매지되는 현상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 그 데이터들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솔라나의 12월 활성 신규 주소 수가 사상 최대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글로벌 거래량에서 무려 이더리움을 추월한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가 3년 내에 이더리움의 시총을 추월할 확률이 80%라는 전망도 나왔죠. 자, 최근에 솔라나가 급등을 하면서 당연히 시가총액도 함께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5위에 있던 리플을 제끼고 4위에 있던 바이낸스 코인까지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4위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제외하면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이더리움 바로 뒤에 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이더리움까지 3년 내에 추월하면서 알트코인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듀오9이라는 유명한 암호화폐 전문가가 솔라나가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할 거다. 그 후에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락이라는 말에 여러분들께서 전혀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솔라나의 펌핑은 계속될 것이고 내년도 역시 불장이 될 것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목한 솔라나 폭락 시작점은 솔라나의 스테이킹 비율이 감소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솔라나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많은 이들이 스테이킹했던 솔라나를 언락한 후에 이를 팔기 시작할 거고 이 시점이 바로 솔라나의 약세 전환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폭락이라는 단어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일단 내년은 불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이 부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블랙록이라는 가장 거물급 기업이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여러 기업들도 함께 일괄 승인 받을 수 있고 이 기업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1년이 비트코인의 불장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슈로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거죠.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서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이 대세 상승장이 나와서 상승하는 그 기간보다 당연히 하락하고 횡보하는 기간이 더 긴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우리도 이 불장이 끝날 시기에는 확실하게 매도 타점을 잡고 비중 정리하고 나와야겠죠. 2021년에도 이 불장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 이 흐름이 피봇하고 하락 전환했을 때
당연히 하락할 때도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매도 타점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불장이 왔다라고 해도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 거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할 때든 매도할 때든 분할로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잡아드리면서 내년 내후년에도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솔라나 코인을 주봉으로 우리가 차트를 살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작년 4월부터 급락한 이후에 이 바닥권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10월부터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전형적인 이 밥그릇 패턴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10만원 라인은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지지라인을 형성했던 라인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숨고르게 하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력을 처음에 전환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이때 작년 11월 달에 FTX가 파산한 이후에 이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그 정황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솔라나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도 FTX와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만큼 FTX에서 대량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이 터지면서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FTX도 고객 자산 반환 물량이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법원에서 명령했던 매각 물량들도 분할로 진행이 됐고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런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솔라나를 업비트에 상장됐을 때부터 살펴보면요, 단순히 작년 4월부터가 아닌 더 큰 밥그릇 패턴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내년에 대세 상승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솔라나는 개별적으로도 기대받고 있는 잠재적인 호재 소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FTX를 언급했었는데 사실 솔라나와 FTX는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함께하면서 아직도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코인과 거래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파산했던 FTX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FTX에서 발행한 코인인 FTT 코인이 무려 4,800배나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솔라나는 내년에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함께 설명해 드리면서 살펴볼 거고, 어쩌면 이게 앞으로 솔라나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이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이런 개별 코인들, 솔라나에 관련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ETF 승인 결정, 반감기도 마찬가지겠는데, 자, 이런 이슈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스탠스와 타점, 비중과 전략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기대되고 있는 잠재적 호재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FTX의 부활을 시사하면서 FTX 코인인 FTT가 16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바로 이 블랙록이라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솔라나는 FTX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고 FTX는 바로 이 블랙록에 많이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이 어떤 기업이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무려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1경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 자체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보였지만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비트코인이 무려 10분 만에 10%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이 커넥션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이 솔라나는 투자 자금 유치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랙록에서 FTX에 투자, 그리고 FTX가 솔라나로 투자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블랙록이 이 FTX의 자금 회수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솔라나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흥을 어떻게 이끄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현물 ETF라는 거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고, 지금 이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냐만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블랙록은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도 신청 절차를 밟았다라고 전해졌고, 이 부분을 블랙록에서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13%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타자가 이제 방금 살펴봤던 이 커넥션에 의해서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 블랙록의 CEO, 바로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현 정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봤던 이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 SEC의 위원장은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명되고 나서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었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커넥션을 그려볼 수가 있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고, 이 민주당에서 임무한 인물이 바로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FTX 부활을 직접 시사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면, 그리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원대가 아니라 그 위로 충분히 그 상승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세력들은 중간중간 이 조정을 줬다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고 본인들의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겠고, 이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또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이 링크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 잡아드리고 또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